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전에 통화 나눴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관심 있어 하셨던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줄기세포 치료에 사용되는 제대열 줄기세포가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줄기세포라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또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요. 뭐 말초혈관에서 뽑은 뭐 PRP나 그 밖에 또 골수에서 뽑은 농축액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뽑은 줄기세포가 아니라 나이랑 상관없이 일정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신생아 탯줄에서 뽑은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대열에서는 우리가 성체 줄기세포라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분화가 다 완성이 돼서 이 성체 줄기세포는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이 되려고 준비가 다 끝난 세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그 손상된 조직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요. 이 제대열에서 뽑은 줄기세포는 신생아에서 뽑은 거라서 그만큼 더 재생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연골이라는 부분은 3mm밖에 안 되고 피가 안 통하는 연골, 혈관이 안 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무릎 아니든 어깨든 하여튼 이 관절 안쪽의 연골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불가능하고 불치병이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치료법은 이제 인공관절밖에 없다라는 게 옛날 개념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제대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는 연골도 이제 채워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정형외과 수술들이 인공관절들이 뼈를 깎고 새로운 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선생님들 다들 무서워했죠. 근데 수술하자고 하면 다들 도망가시고 근데 그런 이유가 너무 아픈 수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는 내가 아픈 부위를 딱 미세하게 들어가서 손상 부위만 주사로 도포하고 덮어서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통증이 없고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서 내 거를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낫게 하면서도 인공관절을 근본적으로 안 하게끔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골이 재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실 수 있는 치료 대상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로 해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의료진을 통해서 이게 내가 치료가 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받았다가 또 실패해서 줄기세포는 다시 또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적응증이 정확하게 내가 맞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줄기세포는 퇴행성 관절염의 골관절염 환자가 우리가 보통 2기에서 3기 아니면은 3기에서 또 4기 초반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증에 맞춰야 되고 너무 심한 4기거나 너무 심하게 다리가 휘어졌거나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또 그 밖에도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술을 받았는데 그 시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계속 쩔뚝거린다. 이게 다 연골이 재생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술할 때 줄기세포를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연골 손상으로 해서 후유증으로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줄기세포를 한번 권해볼 수도 있고 그 밖에도 인공관절을 아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아파서 이거는 이제 거부감이나 한번 합병증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런 큰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줄기세포를 적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밖에도 고령이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은 인공관절보다는 이 줄기세포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치료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골 주사를 꽤 오래 맞으셨대요. 근데 효과가 없어서 이제 치료의 초점을 좀 통증 잡는 데서 재생으로 돌려보자라고 하면서 줄기세포 이식술 선택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나이도 너무 50대 후반이시고 한참 너무 젊은 나이신데 이게 이제 갱년기 때부터 조금씩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했더니 무릎이 시큰거리고 저리고 쑤셨는데 무릎이 자꾸 오금이 땡기고 붓고 아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이분은 이제 치료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동네 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연골사도 계속 오라고 할 때 맞고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겠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좀 더 옮긴 겁니다. 그래서 네. 큰 병원에 왔더니 아니 이게 치료를 해서 좀 이제 막고 있는 관절염이 진행되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게 관절염이 이미 다 진행이 돼서 꽤 이제 벌써 관절염이 3기에서 좀 있으면 이제 4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너무 심각한 단계였던 거예요. 근데 본인도 나는 치료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망감과 함께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 늦지는 않으셔서 시술 전에 보면 하얀 연골로 덮여 있어야 될 관절경 소견인데요. 이렇게 노란 부분들이 뼈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절이 심한 관절염으로 해서 연골이 다 벗겨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고요. 그래서 18개월 뒤에 1년하고 6개월 뒤에 보니까
연골이 노란 부분들이 하얗게 기존의 연골보다도 더 하얘가지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요. 연골 이식이 잘 돼서 너무 건강하게 지금 잘 쓰고 인공관절 걱정 없이 아주 잘 지내신 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은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뽀얗게 이렇게 연골이 올라온 모습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사례는 60대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무릎을 많이 사용하신 모양이에요. 이분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네, 아무래도 어머님이 식당에서 아무래도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하고 또 쪼그린 상태에서 무거운 걸 들어올리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릎이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61세시면 한창 젊은 나이고 관절도 아직은 심하게 관절염이 올 나이가 아닌데 식당 일이 힘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뜨끔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고 통증이 심하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인데 이게 나이가 60대 초반이신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를 보면 동네 의원에서도 이 정도는 아직 수술할 정도 아닌데요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엑스레이로 봐서는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너무 아프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관절경 시술과 함께 MRI도 검사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MRI상에서는 우리가 엑스레이상 안 보이는 더 깊은 병변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진한 회색빛으로 보이는 게 건강한 뼈인데 이게 가운데 사진을 보게 되면 하얗게 뼈가 심한 멍이 들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골괴사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너무너무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와, 점점 네. 충격, 망치로 꽝꽝 때리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다가 이게 너무 쌓이니까 뼈가 이제 혈류가 안 돌고 죽어가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가면 썩어간다? 그렇게 할 정도로 혈류가 안 도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괴사되니까 약해지면서 주저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서 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 이대로 두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한 3개월 만에 관절염 4기가 다 진행이 돼서 금방 또 인공관절을 하게 되거든요. 지나가는군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다행히도 늦지 않게 오신 것 같아서 시술을 통해서 줄기세포로 이식을 시행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리까지 좀 약간 휘어져서 휜다리 교정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과 함께 이 골사가 되려고 했던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뼈와 연골을 재생시켰고요. 그래서 한 8개월 뒤에 MRI를 보게 되면 기존에 하얗게 괴사됐던 부분들이 뼈가 다 재생이 됐고 통증 없이 한 3개월 만에 통증 없이 아주 잘 걸으셨던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삐뽀삐뽀 위급한 상황이셨는데요. 많이 좋아지신 사례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점검하는 날. 봄이 돼서 바깥 활동하려고 하니까 무릎, 어깨 여기저기 말썽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옷을 입으려고 할 때 어깨가 불편한다는 걸 느끼시는 분들, 또 잠잘 때 어깨가 너무 불편해서 잠도 못 들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OBS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은 5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걱정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조금 다른 분보다 조금 젊어요. 어머, 네. 목소리 65입니다. 50대시라고요? 아니, 65. 아, 60대. 65 아, 세요. 젊으시고. 네. 어머니 네.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예, 그게 제가 네. 작년 11월에 네네.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벌써요? 오른쪽을. 네. 예, 좀 일찍 했죠. 네네. 예,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네, 조금 그러셨구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한 편이에요. 네. 수술은 잘 예, 되셨어요, 어머님? 예. 네네네. 수술은 좀 잘 됐는데 다행입니다. 네. 지금 이 상처는 아직 좀 덜 아무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이렇게 걷고 그럴 때 네네. 그 한쪽은 왼쪽은 관절염이 오른쪽보다 심하지 않아 가지고 네네. 한쪽은 아직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걸을 때 발바닥에 네네. 왜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렇게 발바닥에 이렇게 척 붙어 있는 느낌. 아, 약간 좀 뭐 그거- 고춧가루 뿌린 듯이 뭐 이렇게, 예. 예, 그거 네. 아프고 이러진 않은데 네. 네. 왜 저희가 맨발로 진흙 같은데 이렇게 밟으면 네. 왜 발에 이렇게 쩍 붙잖아요. 네. 네네. 뭔가 그런 끈적끈적한 느낌. 예, 네.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근데 오. 그 느낌이 한쪽 인공관절 했잖아요. 한쪽은 네. 아직 관절이 심하지 않아서 네. 아직 못했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그런 증상도 있는 건지 수술한 다리 오른쪽이 지금 그런 증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발은 양쪽 발이 다 그래요. 발은 발바닥은. 양쪽이 다. 아. 네. 네, 발바닥은. 일단 이런 증상은요, 약간 네. 말초 신경염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약간 이게 시루떡이나 마치 어떤 사람들은 고춧가루 예. 뿌린 듯이 아프다, 뭐 약간 좀 예. 불편한 이상 감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수술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어머님. 예. 우리가 당뇨는 없으시죠, 어머님?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혹시나 이제 말초 신경염이나 이런 것들은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 예. 발바닥 쪽에 말초 신경에 염증 생겨서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예. 이제 치료 진단받고 우리가 약물로서 조절을 해보면서 우리가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걸 좀 많이 해보시면 예. 혈류가 잘 돌면 이런 것들이 또 증상이 완화되면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네. 것들의 증상은 약물 치료랑 이제 물리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관리를 혹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